대입 시청자 동국시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동국시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최근에 이 동국시엠의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왔었죠. 이러한 상승 배경은 사실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.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, 두 번째는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발표 내용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 4월 중순이었죠. 미국이 중국산 철강을 3배 관세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고, 이에 관련해서 철강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볼까 합니다. 5월 달에 지금 이제 발표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해당 내용 살펴보면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, 그리고 철강주에게는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을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느 부분을 지켜줘야지 제 반등이 나올지 상승이 나올지도 함께 두루두루 체크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4월 17일 날짜에 이 바이든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관세를 하겠다. 기존의 7%에서 25%로 3배 인상을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모든 철강주들이 그때 대부분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 동국CM 역시 같은 철강주로서 주가 상승이 다음날 이제 18일 날짜에 반등의 턴어라운드를 알리는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날 5% 정도 상승이 나왔었어요. 그래서 해당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왔었다. 자, 그리고 5월 14일 날짜에 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거의 모든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철강과 알루미늄 기존 7.5%에서 25%로 3배가량 인상을 시키면서 적용 시점은 24년도 올해부터 라고 되어 있고요. 뿐만 아니라 반도체 2배,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무려 4배나 올리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이 중국산 전기차가 사실 거의 없어요. 이 폴스타라는 브랜드 2,000대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없기 때문에 이번 관세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지언정 앞으로 이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애초에 막겠다라는 저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배터리 부분도 똑같이 3배, 주요 광물들, 그리고 의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아예 없었거든요. 관세가 0%에서 50%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관세로 인해서 이 국내 철강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, 이걸 좀 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처음에 이 소식이 4월 중순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. 그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었냐면 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사이익이 우리 국내 철강에게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주가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이 현실을 들여다보게 되면요, 조금 다릅니다. 일단은 이 미국의 철강 수요 중에 중국산 비중이 1% 미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물량이고요.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쿼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쿼터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 물량만 수입을 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게 아무리 많은 관세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수출량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결국에는 이 중국산 철강이 미국에게 못 들어가게 되면 그게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, 여러분들?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일본산 저가 엔저로 인한 철강이 들어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중국산 막강한 제조업과 그 다음에 이 보조금 투자로 인한 엄청난 양의 물량이 우리나라로 현재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사들에게는 사실상 입지가 좁아지는,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3년도 이 중국산 철강제 수입이 813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30%나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이 값싼 철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아무래도 이러한 소식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. 현재 이 반덤핑 제소를 통해서 이러한 불공정한 부분에 있어서 막겠다라고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또 과정에 있습니다. 그래서 해당 내용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, 오늘은 간략하게 이러한 이슈가 있었다,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차트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? 그래서 4월 18일 날 해당 처음 이슈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짚어주면서 주가가 꾸준히 일정주에 맞게 상승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아까 방금 보셨죠? 5월 14일 날 해당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. 발표가 되고 나서도 한 차례 12%나 큰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쭈쭈쭈 지금 내려오고 있죠.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게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? 재료 소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해당 일정이 잡히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해당 내용이 발표가 되고 나니 시장은 어느 정도 재료가 끝났다라고 좀 보는 게 시장의 관점인 것 같고,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이 있잖아요. 그러면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중국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뭐 관세라든가 뭐 다른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는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지 않겠냐,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한 차례 소파동을 만들어냈거든요. 자, 보통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구간을 좀 지지해 줘야지 다음 재파동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여기에 가격 밴드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 파동의 거의 절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을 지켜줘야지 우리가 재빠르게 재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만약에 여기 가격대를 깬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아마 24년도 실적 전환에 대해서, 실적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, 이번에 동국시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방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흑자 전환 성공을 했단 말이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해당 영상 끝까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간략하게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